동양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은 음양오행이죠. 자,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를 감싸고 있는 모든 에너지, 그리고 모든 물질이 전부 다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졌다는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양오행을 특정 글자의 부호로 표시했으니 그것이 바로 천간과 지지입니다. 즉 천간 10자와 지지 12개의 글자를 통해서 모든 우주의 이치를 파악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먼저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자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갑에서 출발해서 개까지 끝나는데 이것은 자연의 순환 법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봄에 싹이 발아돼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겨울에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천간이라는 글자 부호로 표시를 했다. 조금 전에 음양오행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음양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갑부터 개까지 10개의 글자죠. 그것을 5개씩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갑을 병정 무. 자, 여기까지가 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 경, 신, 임, 개, 여기가 음의 영역이에요. 즉 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발산한다, 확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하루도 보면은 아침에 해가 떠서 낮을 지날 때 최고 정점에 이르고, 그리고 저녁과 밤 될수록 이렇게 기운이 하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을 병정 무까지는 양, 기, 경신, 임계는 음이라고 크게 구분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오행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를 5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글자가 10개니까 각 오행당 2글자씩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항상 오행은 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갑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각 오행 중에서도 또 음양으로 나뉩니다. 항상 양은 시작,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것이 양,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음입니다. 자, 여기 목에서도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에요.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입니다. 무토가 양이고 기토가 음이고, 경금이 양이고 신금이 음입니다. 임수가 양이고 계수가 음입니다. 그래서 양인 천간을 양간이라고 하고 음인 천간을 음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양간에는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음간에는 을, 정, 기, 신, 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양간, 이것을 음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얘기는 같은 목이라 할지라도 갑목과 을목의 성향과 쓰임새가 다르다.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또한 같은 오행이지만 음간과 양간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르다. 그리고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갑을 병정 무 여기까지가 양의 영역이다. 기, 경신, 임계 여기까지가 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행은 자연이 순환하는 법칙을 따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갑을은 봄입니다. 병정은 여름이에요. 경신은 가을이고 임계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무토와 기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는 항상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 또 방향으로 구분하자면 목은 동쪽입니다. 화는 남쪽이에요. 금은 서쪽입니다. 수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간목을목은 봄과 동쪽, 경화정화는 여름과 남쪽, 경금신금은 가을과 서쪽, 임수개수는 겨울과 북쪽을 상징한다. 토는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자, 천간은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지도 또한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천간과 마찬가지로 지지에도 양지와 음지가 있어요. 지지는 자부터 시작하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맨 앞에는 양으로 시작합니다.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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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계절은 항상 봄부터 시작하죠.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고 그 시작점이 인입니다. 인. 여기에요. 그래서 앞에 있던 자축을 뒤로 옮기고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1년은 12달이니까 4계절로 구분하면 3개씩 할당이 돼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을 목이라고 하고, 사오미를 화라고 하고, 신유술을 금이라 하고, 해자축을 수라고 해요. 자, 아까 목은 봄이라고 그랬죠. 화는 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은 가을이라고 그랬어요. 수는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묘지는 목을 상징하면서 봄이고, 사오미는 화를 상징하면서 여름이고, 신유술은 금을 상징하면서 가을이고, 해자축은 수를 상징하면서 겨울이다. 그러면 토는 어디 갔을까요?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다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중간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 계절의 끝에서 마무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토다. 즉 진, 미, 술, 축 요거를 토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인묘가 목이죠. 인목, 묘목, 사화, 오화, 신금, 유금, 해수, 자수. 자, 지지는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토는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왜? 계절이 4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자, 진토는 봄에 속하는 토다. 미토는 여름에 속하는 토다. 술토는 가을에 속하는 토다. 축토는 겨울에 속하는 토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아까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수와 축토를 뒤로 빼고 나니까 인목이 맨 앞장서게 됐어요. 자, 목 중에서도 앞에 오는 것이 양, 뒤에 오는 것이 음입니다. 그래서 인목이 양, 묘목이 사화가 양, 오화가 신금이 양, 유금이 해수가 양, 자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 사, 신, 해. 자, 요것은 양이죠. 그리고 묘, 오, 유, 자. 자, 이것은 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봄과 여름은 양의 기운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역시 양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금수 이쪽은 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인묘진 사오미는 양에 속한다. 신유술 해자축은 음에 속한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깔아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진토 속에는 개수라는 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음으로 보고,
이 술토 속에는 정화라는 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으로 본다. 그래서 진토는 술토는 양으로 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목은 성장하는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목은 이렇게 성장하는 기운이다. 그리고 화는 목을 이어받아서 팽창 분산하는 에너지예요. 화. 그리고 금은 수축 하강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수는 응축 저장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쪽 목화는 양, 금수는 이렇게 구분되죠. 자, 목화는 성장, 확산, 팽창하는 에너지다. 금수는 수축, 하강, 응축, 저장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렇게 양과 음이 균형을 이루면서 순환해가는 자연의 사이클이다. 그런데 이 오행은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균형과 통제를 이루어가는데, 자, 목은 화를 생하고 이것을 목생화라고 합니다. 화는 토를 생하고 화생토, 토는 금을 생하고 토생금, 금은 수를 생하고 금생수, 수는 목을 생한다. 수생목. 반면에 이 생하는 것을 하나 건너뛰면 극관계가 돼요. 화극금, 이건 극입니다.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이 극이라는 것은 때리고 밀쳐내고 못살게 군다, 이런 뜻도 있지만 통제한다, 관리한다, 또 내가 취한다, 내가 노력해서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라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상극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도 아니에요. 상생이나 상극이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왜? 자연의 모든 이치는 균형과 통제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간다. 그러면은 이 목에는 간목, 을목, 인목, 묘목 이렇게 있었죠. 화에는 병화, 정화, 사화, 오화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토에는 무토, 기토,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있습니다. 금에는 경금, 신금, 또 요 신금, 유금 이렇게 있죠. 수에는 임수, 계수, 해수, 자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각 글자들이 상생상극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습득하셔야 돼요. 지장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장간이라는 뜻은 지지 속에 분장되어 있는, 즉 숨어 있는 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자, 지지는 땅, 천간은 하늘을 뜻해요. 하늘은 시간을 나타내고 지지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지장간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시간을 지지 공간으로 내려보내서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 준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지구로 내려와서 행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계절을 순환시켜서 매월 각 달마다 어떠한 역할을 해라. 그 자연의 주기에 맞는, 계절이 순환 주기에 맞는 역할을 하라고 지장간 속에 의미를 부여해 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양간과 음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양간은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양간이 시작한 것을 음간이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 양간은 뭐가 있습니까? 갑병, 이것이 있죠. 자, 요거는 뭔가를 시작해주는 역할을 하고, 음간인 을, 정, 기, 신, 개, 요거는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자, 요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자, 각 계절을 얘기할 때는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절은 봄은 묘월에, 여름은 5월에, 가을은 6월에, 겨울은 4월에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명리학적으로는 이제 인묘진을 봄, 그래서 목, 사오미는 여름, 화, 신유술은 가을, 금, 해자축은 겨울, 수,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인사신해는 각 계절을 시작하는 맨 앞에 있어요. 시작한다 이거. 이것을 생지라고 해요. 생지. 생하는 지. 자, 그러면 생지는 인, 사, 신, 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인사신해는 각 계절을 시작하는 첫 달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계절이 시작되면은 기운이 왕성하겠죠. 기운이 극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왕지라고 해요. 왕지. 자, 왕지에는 묘, 오, 유, 자 요게 있겠죠. 그래서 자, 오, 요, 유. 자, 이것이 계절의 왕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운이 왕성한 데까지 갔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다운돼서 그 계절을 마무리를 하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는 달, 그것을 묘지라고 그래요. 묘지. 자, 묘지는 여기서 보듯이 진, 미, 술, 추. 자, 그러면 진은 봄을 마무리하고, 미토는 여름을 마무리하고, 술토는 가을을 마무리하고, 축토는 겨울을 마무리하는 달이죠. 그래서 진, 술, 축, 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절이 순환하는데, 여름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가을로 가고, 겨울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봄으로 칼로 못 자르듯이 확 잘려서 가는 게 아니죠. 기운은 항상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럼 인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 인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축월이 있었겠죠.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올 때 역시 찬 기운이 남아서 인월로 간다 이겁니다. 인월은 상당히 춥죠. 양력 2월이니까. 자, 그러면 이 인사신해는 각 계절의 생지인데, 생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생지는 새로운 양기를 태동시키기 위한 터전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계절이 바뀔 때 전 계절의 기운을 받아주는 호용력 있는 터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사신해는 항상 지장간에 무토부터 시작해요. 무토가 기운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인이 다음 계절에 올 기운을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인월에는 여름 기운을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름 기운을 시작하는 게 뭐죠? 양이 시작하겠죠. 그래서 병화가 여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인월의 기운이 마지막에 이렇게 간목으로 온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전 계절의 기운을 넘겨받는다. 전 계절의 남은 기운을 넘겨받는다 해서 이것을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맨 앞에 여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계절을 미리 땡겨서 준비를 하죠. 이것을 중기라고 해요. 중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달에 본격적인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 본기예요. 본기. 자, 인월에서 묘월로 갈 때는 이 기운, 인월의 나머지 기운을 묘월에서 여기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 왕지의 기운은 자오, 묘유, 요 왕지의 기운은 다른 기운이 안 섞여요. 그냥 자는 수만, 오화는 화만, 묘목은 목만, 기운을 오로지 한 가지 기운만 가지고 있어요. 왕지니까. 그래서 전일한 기운이라고, 전일한 기운. 자, 그러면 묘월 같은 경우는 왕지니까 갑하고 을만 있겠죠. 갑하고 을만. 자, 그럼 진월로 넘어가면 묘월의 기운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을목을 진월에 여기로 받아들여요. 자, 아까 생지는 다음 계절을 미리 땡겨서 준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묘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 계절의 기운을 여기서 마무리해줘요. 그러면 진월의 전 계절은 겨울이죠. 자, 겨울 계절을 마무리하는 거, 수가 마무리하는 거, 마무리는 운간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계수가 여기서 마무리해서 중기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진토의 본격적인 토죠. 토, 양토니까 무토가 본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4월 넘어갔죠. 여름이죠. 4월이죠. 그럼 가을을 준비하겠죠. 가을을 시작하는 계절 경금이죠. 시작이니까 양간이죠. 그리고
4월에 본격적인 본기, 병화가 본기로 들어가요. 자, 그럼 5월도 병화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5는 왕지라 그럼 화만 들어가야 돼요. 병화, 정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절을 보면은 5월에 하지가 있어요. 하지. 그래서 이때는 양에서 음으로 내려가는 터닝 포인트 있죠. 이 터닝 포인트, 중재 역할, 몸을 넘길 때 중재 역할을 한 게 뭐라고 했죠? 토입니다. 토. 그래서 여기에 5월에는 특별하게 기토가 여기 들어가서 지장간 속에 3개가 들어가요. 3개 천간이 병기장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월이 되면 5월에 본기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름이니까 봄에 봄 기운을 마무리를 해주겠죠. 마무리하는 거 을목. 또 미토는 음토니까 기토. 그래서 정을기가 들어가요. 자, 신월은 자, 기토가 넘어가야 되는데 생기니까 양간이 시작해야 되니까 무토로 들어가요. 기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겨울을 땡겨 오겠죠. 임수가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경금의 본기,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본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경금이 여기로 들어갈 거고 금만 있겠죠. 신금. 자, 7월은 자, 신금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름 기운, 화 기운을 여기서 마무리 하겠죠. 뭐가 마무리해요? 음간이니까 정화로. 그 다음에 양토니까 무토가 이렇게 지장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해월, 겨울이죠? 그러면 봄 기운을 이때 이미 준비한다 이겁니다. 자연에서는. 그러면은 봄을 시작하는 사령, 간목이 중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해월에 본기, 수니까 임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자월에는 임수, 계수, 수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일한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월은 4월에 본기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겨울이니까 가을 기운을 마무리를 해주겠죠, 여기서. 그래서 축토는 가을의 묘지예요. 신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간이니까 기토로 들어가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이 가운데 있는 게 중기라고 했죠. 그 마지막에 있는 게 본기라고 했습니다. 이 본기가 사실은 이 지장간을 대표하는 체예요, 체. 껍데기라고요. 아, 이런 모습이다. 자, 인목은 간목, 묘목은 을목, 사화는 병화, 신금은 경금. 십신을 표시할 때는 십신, 비견, 겁재, 십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십신을 따질 때는 이 본기를 위주로 해서 따져요. 자, 그래서 각 지지에 자, 지장간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를 숙달시켜야 돼요. 자, 인목 속에는 무, 병, 갑 들어가 있죠. 묘목에는 갑, 을, 진토 속에는 을, 개, 무, 사화에는 무, 병. 자, 오화 속에는 병, 기, 정. 자, 미토 속에는 정, 을, 기. 신금 속에는 무, 임, 병. 그래서 유금 속에는 병금, 신금. 자, 술토 속에는 신, 정, 무. 해수 속에는 무, 갑, 임. 사수에는 임수, 계수. 축토에는 개, 신, 기.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 생지는 인사신에, 왕지는 자오묘유, 묘지는 진술충미인데, 그래서 아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죠? 병화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목의 생지가 아니고 화의 생지예요. 화의 생지. 이 속에 경금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금의 생지예요. 자, 이 속에 임수가 들어가 있었죠. 신금은 수의 생지예요. 자, 해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간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목의 생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수, 화, 목, 금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개수가 들어있었죠. 수의 고집. 정화가 들어가 있었죠. 술토 속에. 그래서 화의 고라고 그랬죠.
축토 속에 신금이 들어갔죠. 금의 고라고 그랬죠. 미토 속에 을목이 들어가 있었죠. 목의 고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인오술. 자, 요렇게 인오술. 요게 이제 화국이고, 사유축. 이렇게 요게 금국이고, 자, 신자진. 다 수죠. 그죠? 수의 고고. 자, 해묘미. 다 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고래요. 자, 이것을 삼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명리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행에는 목, 화, 토, 금, 수가 있죠. 이 5개의 오행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상생작용과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으로 연결되는 상극작용이 있죠. 그런데 이 오행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하죠. 자, 목에는 양목과 음목이 있습니다. 천간의 양목에는 간목이 있죠. 그리고 음간으로는 을목이 있습니다. 지지로는 인목이 양이죠. 그리고 묘목이 음입니다. 화도 역시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죠. 양화에는 병화, 사화가 있어요. 그리고 음화에는 정화와 오화가 있습니다. 토도 역시 양토와 음토가 있죠. 자, 양토에는 무토, 또 지지로 진토, 술토가 있습니다. 음토로는 천간의 기토, 그리고 지지에는 축토와 미토가 있습니다. 금에도 역시 양금과 음금이 있죠. 천간의 양금으로는 경금, 또 지지로는 신금이 있습니다. 또 음간으로는 이신금이 있고 지지로는 유금이 있어요. 수도 역시 양수와 음수로 구분됩니다. 양수에는 천간에 임수가 있고 지지로는 해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수로는 천간에 계수, 지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을 음과 양 10개로 나누니까 10개가 되죠. 총 10개. 자, 이것의 상생상극작용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신을 따지는 기준은 일간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일의 일주, 일간 또는 일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상극의 작용을 보는 것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주 8글자에 간목이나 인목이 또 있을 수 있죠. 또 음양이 다른 을목과 묘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일간이 오행도 똑같고 음양도 똑같은 것, 이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비견이라고 해요. 자, 견줄비자 어깨견자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 나랑 동급이다, 동료다, 형제, 자매, 친구 또는 경쟁자. 그런데 나랑 음양까지도 똑같은 사람.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런데 나랑 오행은 똑같은데 음양이 다르다. 즉 나는 간목인데 을목이 또 있다. 그러면 음양은 다른 거죠. 자, 이것을 겁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겁탈할 겁자예요. 재를 겁탈한다. 한마디로 내 돈을 뺏어가는 놈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협조자가 되기도 하면서 나의 경쟁자 또는 내 돈을 강탈해가는 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간인 나와 오행이 똑같다. 그러면 음양에 따라서 비견이 될 수도 있고 겁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얘기는 나랑 오행이 똑같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비겁이 많다. 그러면 내 힘이 센 거죠. 내 주장, 내 고집이 세다. 그리고 합작, 경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 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행동력, 그것이 비견 겁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신의 출발은 일간인 내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있겠죠. 목일간이면 화가 되겠죠. 자, 생해주는데 내가 양간이면 또 양간을 생해줄 때가 있을 거고 음간을 생해줄 때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데 나랑 똑같은 음양을 생해준다. 이것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자, 밥을 먹여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해주는데 음양이 다른 것, 즉 내가 양인데 음을 생해주는 것, 또는 내가 음인데 양을 생해주는 것, 이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식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다. 그러니까 식상은 나로부터 표출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자,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생각, 정신, 또 입에서 나오는 거, 언변, 손에서 나오는 것, 손재주, 글솜씨, 그리고 순발력, 내가 표출해내는 모든 것, 표현력, 창의력, 이런 것이 식신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내가 꺼내놓는 거예요.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상관은 아웃풋이다. 표출해낸다. 행동으로 옮긴다. 밥벌이 수단이다. 활동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도 있죠. 자, 내가 극하는 것, 목일간일 경우 토가 내가 극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필요해서 그것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는 결과물, 그게 뭐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극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자, 재, 내가 취해서 얻는 결과물. 그런데 이렇게 극할 때도 양이 양을 극할 때, 음이 음을 극할 때, 즉 나랑 똑같은 음양을 극할 때, 이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편협되게 극한다. 그 다음에 양이 음을 극할 때하고 음이 양을 극할 때, 즉 내가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를 경우, 이것을 정재라고 합니다. 자, 이 편자는 편협된다는 뜻이에요. 편협된 재다. 모험심, 투기심,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재다. 자, 정재는 올바른 재, 꼬박꼬박 봉급을 타서 모아놓는 돈, 정상적인 돈,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편재와 정재를 합쳐서 두 개를 재성이라고 해요. 즉 내가 극하는 모든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생하는 게 있고 내가 극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는 나를 극하는 것도 있겠죠. 나를 극하는 것, 즉 내가 피급당하는 것. 그러니까 목일간인 경우는 금이 나를 극하죠. 금극목으로. 자, 나를 극한다, 이 얘기는 나를 틀 속에 가둬 놓는다, 나를 쥐어 짠다, 나를 어디에 소속되게 한다. 그리고 법률, 이것도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규제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취직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야말로 규제와 틀 속에 갇힌다, 나를 쥐어 짠다.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은 직업, 직장, 법, 소속감,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명예가 올라가죠. 명예,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를 극하는데 나랑 똑같은 음양이 극한다. 그러니까 양이 양을 극할 때, 또는 음이 음을 극할 때, 이것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살이라고 그래요. 천간의 7번째 놈이 나를 극한다고 해서 칠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꼼짝 못하죠. 질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관제, 이런 뜻도 있어요. 음양이 다른 것이 극한다, 즉 양이 음을 극한다든지 음이 양을 극한다든지, 이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자, 정관, 바를 정자죠. 나를 규제하는데 부드럽게 규제한다, 지도자 역할을 해준다.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게 바른 길로 안내해준다. 내가 생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마지막 하나, 나를 생하는 것. 자, 나를 생해준다. 내게 힘을 불어넣어준다. 나를 놔준다. 이런 뜻입니다. 엄마 같은 역할이죠. 후원자.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표출하는 식신상관이 아웃풋이라고 하면 이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수용 능력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도장인자. 도장을 꽝꽝 찍어주면 좋죠. 학위 줄 때, 졸업장 줄 때, 라이센스 줄 때, 자격증 줄 때, 부동산 문서에 도장 찍을 때, 또 결제 라인에 결제 도장을 찍을 때 기분 좋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나랑 똑같은 음양이 생해줄 때 이것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또 나와 다른 음양이 나를 생해줄 때, 즉 음이 양을 생해줄 때, 양이 음을 생해줄 때 이것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관과 정관을 합쳐서 관성이라고도 해요. 또 편관을 실살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관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상생상극의 작용을 십신이라고 합니다.